국민이 4년 5년마다 선출해가지고 투표로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것 연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연극이다.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것이죠. 네. 실권 없는 대통령을 국민은 선거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1장 1조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최고 실권자는 총재죠. 네. 한국은행의 최고 실권자는 총재입니다. 한국은행의 총재 지시받고 감독받고 명령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국민이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대표자 되는 한국은행의 실권자 되는 총재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 그 꼭두각시들을 국민은 모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정부 부처를 움직여서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마디로 이들이 감추고 속이는 그 술수에 네. 술수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 한마디로 그거죠. 꼭두각시된 한국은행의 꼭두각시된 대통령,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그들이 속임수에, 그들이 거짓말에, 그들이 감추는 술수에 국민들이 그들과 함께 장단 맞춰서 춤추고 있는 풍자놀이에 들러리려서 한국은행의 노예되고 한국은행의 노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을 살림살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살림살이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꼭두각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2008년도 금융부도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국가 채무가 2012년도 16조 달러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2017년 5년 전에 16조 달러가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16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경원 됩니다. 2경원 되는데 17년도 지금 현재 아마 20조 달러가 더 되죠. 20조 달러 훨씬 더 됩니다. 국가채무, 미국의 국가채무는 20조 달러가 더 됩니다. 미국의 총 달러는 7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 7조 달러 가지고 전 세계가 살림살이 하고 있어요. 세계 국제시장에서, 무역시장에서는 달러로 전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러로 거래되는 총량이, 세계 총량이 7조 달러라고 합니다. 7조 달러인데 미국의 국가 채무가 20조 달러가 넘는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독일, 불란서, 이태리,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영국, 불란서 이런데 나라들이 전부 우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와 같이 그 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의 나라에서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 국가 채무로 인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경제 몰락이다 뭐다 그래서 공갈치고 국민들을 탄압하니까 이태리, 독일, 불란서, 영국,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서 그리스 이런 데서 밤낮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 보도상에 매일매일 접하고 있죠.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우리나라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모두 다 강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령은 우리나라 법령은 미국 법을 따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 그룹이죠. 예, 유대인 그룹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유대인 그룹이 세계 군권을 가지고서 세계를 살림살이하고 있죠. 군산무기도 유대인 그룹이 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 연방은행 또 유대인 그룹이 다 만들어가고 있죠. 유럽의 유로존 역시 유대인 그룹이 살림살이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살림살이는 유대인 그룹이 상권 분립을 만들어서 상권 분립을 유대인 그룹이 만들어서 유대인 그룹이 배후 조종하고 있죠. 각 나라에 약간의 특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불란서, 영국 각각 차이는 있고 차별은 있지만 똑같죠. 예. 유대인 그룹이 조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령을 근간으로 해서 살림살이를 유대인 그룹이 배후 조정해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1950년도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30대에서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래서 70 중반에 나왔어요. 약 4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죠.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라고 하는 유대인 그룹이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대장이 되어져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세계를 살림살이하고 있다. 그들이 세운 법령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을 행동대장, 미국을 꼭두각시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 한국은행법 제도를 들여가게끔, 한국은행 제도를 실시하게끔 이승만을 조종했죠. 예. 그래서 이승만이 그들의 그 부당한 요구사항을 반박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에 반발해서 이 한국은행 제도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승만은 그들의 요구사항에 장단 맞춰서 춤췄어요. 이승만은 뭐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독립운동 했다는 것은 그건 가짜죠.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욕심, 명예욕을 위해서 한 신용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절대 아님이 증거가 됐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친일 분자, 친일파들을 등용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친일파를 등용한 것보다도 수억만 배 더 큰 악행은 한국은행 제도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유대인 그룹이 조종하는 대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들에게 독약으로 살포했다는 가장 큰 대역죄악이죠. 예, 이승만은 이 한국은행의 이 제도를 유대인 그룹 미국이 시키는 대로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마치 한국은행이 국가의 번영을 약속을 한다. 한국은행 제도가 국가의 번영을 일으킨다. 라고 속이고 국민에게 감추고 국민을 농락한 그 대역죄, 반역죄를 이승만이 저질렀다. 그로 인해서 지금 21세기 2017년 현재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몰락을 가져오도록 만든 그 주범은 이승만에게 있다. 예.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한 것보다도 수억만 배 잘못된 악행은 바로 한국은행 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한국은행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신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은행의 꼭두각시된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꼭두각시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었음을 2017년 지금 4월 현재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2조 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나라에 대출해주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무자본인 특수법인이라는 얘기야. 정부 부처기관이 아니라 그랬죠.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정부 부처기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한국은행법 2조에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법인이다. 법인이라고 그러면은 상법에서 만들어지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또 유한회사가 있고, 민법에서 만들어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죠. 그리고 복지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뭐 이렇게 각 정부 부처별로 국민의 생활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복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특별법인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자본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라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죠.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있죠. 한국은행은 초월적인 절대 권력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소유한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암시하고 증거하는 조항이죠. 말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문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되는,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재산, 돈, 자원은 한국은행이 소유해서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사악한 목적,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감추고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사악한 탐욕의 목적만으로 집행한다 라는 뜻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조항이죠.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이건 거짓말이죠. 한국은행의 사악한 탐욕의 독단적 초월성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통화신용 정책과 물가는 사악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악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집행하는 거야. 대통령이 간섭하고 대통령의 지시받고 명령받는 중앙부처, 뭐 중앙부처라 그러면은 국방부가 있고 외무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뭐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뭐 이런 각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처, 대통령과 정부 부처에 지시받는 한국은행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기가 막히죠?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이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2017년 현재 노무현 정권은 한국은행에 약 40조가량 채무를 지었다 그러고, 이명박 정권은 약 161조, 뭐 131조인가, 32조인가, 162조인가, 하여튼 뭐 130 몇 조인가, 160 몇 조인가 이명박 정권은 한국은행에 빚을 졌어요. 또 박근혜 정권은 4년 동안 330조를 한국은행에 빚을 졌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박근혜는 4년 동안 집권하는데 한국은행에 330조를 빚을 졌다 그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2016년 1년 예산이 400조고 2017년 예산은 약 420-30조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라에 빚을 주느냐는 얘기야. 채권자로서, 채권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빚을 냅니다. 서로 개인 간에 서로
아는 사람들 이익 간에 빚을 냅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제때 약속한 기간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게 되면 채권자 의도대로 채무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 예. 채권자는 채무자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마음에 안 들면은 채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 신청에 가서 부동산 뺏어버리죠. 그리고는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사 고발 조치하죠. 그래서 사기죄로 몰아가지고 징역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 의도대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 꼼짝 못하죠. 힘이 없어서 싸울 줄 몰라서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마음대로 거지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형사 고발해서 징역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앞에서는 채무자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채권자의 유치를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국가에 집행할 수 있게끔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국민을 노예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걸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악한 목적으로 집행한 거 있죠. 예. 사악한 목적으로 집행합니다. 이 77조, 78조에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요구에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정부가 필요한 돈을 한국은행이 기분에 틀리면 한국은행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제재한다. 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게 77조, 78조, 75조, 76조, 77조, 78조 한국은행법.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증거가 다 됩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1항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은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은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장 기능이란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죠. 네, 자유시장 경제. 이것은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인류에서 가장 사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시장 기능이죠. 이 자유시장 경제, 시장 기능에서는 자본가가 왕이죠. 돈 있는 자가 정당하다. 예, 힘이 곧 정의다. 라는 논리로 약자를 강탈하고 약자를 노력하고 탄압하는 것은 곧 정의다.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로 자본가가 힘없는 자를 강탈하고 노력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상투적인 문구죠. 환경이고 지금 21세기 2017년 4월 지금 지구촌을 민주시대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백성민자, 백성이 임금인 세상이라는 얘기죠. 백성이 주인이고 백성이 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1장 1조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 완전히 속임수의 얘기죠.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실제로는 자본가가 왕인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진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왕인 세상이 아니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국민을 자본주의, 재벌의 노예로 만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가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보면은 자본가가 왕인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모든 상권을 다 가로채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 빼앗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을 모두 다 빼앗아서 대기업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청업자로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그 하청업자 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죽도록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받는 월급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적어서 굶주림의 생활을 하고 있죠. 또 대기업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이 대기업이 자영업자 시장까지 다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자영업자 상권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힘이 곧 정의라고 하는 논리로 대기업이 자영업자 시장을 뺐을 때는 어떻게 뺐습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은 저가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경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자영업자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자영업자가 망합니다. 그럼 망하면 대기업자가 그 시장을 빼앗죠. 대기업이 그 시장을 빼앗아서 독점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격을 하늘같이 올리죠. 그래서 물가 폭등을 일으켜가지고 대기업이 가로채고 있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뭐 지금 2017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 잉여금이 뭐 700조가 넘어서 800조가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2년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2년 가까이 되는 그 예산을 대기업이 가로채고 대기업 곳간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거 투자 안 합니다. 뭐 세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진 세계 시장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건 억지 주장이죠. 그것은 나라 경제를 파멸시키고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모든 이권은 대기업이 강탈해서 더욱더 국민을 경제노예, 돈의 노예로 만들어 가겠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더 큰 돈의 노예죠. 그들의 대기업의 하청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10,000원짜리 하나 올려주는 것도 인색하죠. 그래서 그 대기업 근로자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묵살시키고 1원짜리 하나 봉급을 안 올려줍니다. 대기업이 돈이 많기 때문에 풍요롭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색하죠. 수전노보다도 더 아주 고약한 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 생활은 아주 사치스러운 탐욕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베푸는 것조차도 아주 인색하기가 그지없죠. 아주 굉장히 사악한 인색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청업자들 근로자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 치면서 봉급을 올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시위하는 것도 꼼짝 못하게 그들의 목줄을 거머쥐고 봉급을 안 올려줍니다. 대기업이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나 몰락한 자영업자, 망한 자영업자들이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망한 자영업자나 몰락한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이 더 큰 경제 노예인 것처럼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자들이 더 큰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700조, 800조를 아무리 곳간에 쌓아둔들 뭐하냐는 얘기야. 돈을 쓰지를 않는데 돈은 인간을 위해서 쓰라고 존재하는 도구인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마련하라고 만든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을 곳간에만 잔뜩 쌓아놓고 쓰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기업이 더 큰 돈의 노예, 경제 노예라는 것을 증거하고 사악한 사탄의 아주 종된 아주 탐욕의 강탈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기능이라는 것은 있는 자들의 천국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가들의 천국이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들에게는 이 시장 기능이 지옥이죠. 예, 지옥입니다. 왜? 다 빼앗기는 무대니까. 시장 기능이라고 그러고 자유시장 경제라 그러지만은 그것은 자본가, 재벌, 대기업들만을 위한 자유시장이라는 것이지 자영업자 아니면 비정규직 아니면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자유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기능, 자유시장 기능이라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자랑하는 그것은 거짓된 속임수의 술책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기능은 완전하게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국민이 직접 대기업을 경영하고 은행을 경영하고 한국은행을 경영함으로써 국민이 풍요로워지는 진정한 자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재벌만을 위한 대재벌과 한국은행 또는 일반은행만을 위한 이런 탐욕의 시장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 진멸시켜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실현해야죠. 실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한국은행이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한국은행은 숨은 권력자, 배후 조종하는 최고 사악한 탐욕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린 증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한국은행은 사악한 통치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게 세금으로 갈취하고 강탈하게 만드는 빚을 국가에 부담시키는 최고 사악한 일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증거 증명하는 조항으로 사실 이 배후에 숨어있는 뜻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착취받도록 세금으로 착취받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국은행에 몽땅 빼앗기도록 만드는 최악의 탐욕의 통치권자, 배후 조종자, 숨은 권력자됨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분명한 증거가 제6조의 증거가 되고 있죠. 우리가 대통령을 4년, 5년에 한 번씩 국민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지요.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대법원이 살림살이를 합니다. 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애들을 국민들이 선거로서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목적은 통화신용 정책과 물가 안정을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소원하는 방향, 다시 말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번영스럽고 번영하고 번창하여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라, 정치를 잘해달라,
정치를 잘해달라는 것은 경제정책을 잘해달라는 것이죠. 그 경제정책을 잘해달라는 것은 통화신용 정책이 첫 번째죠. 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부담 없이 마음껏 풍족하게 구매를 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라 하는 뜻에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그 근본이 돈거래의 통화신용정책이라는 건 돈거래하는 정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또는 자영업자 몰락으로 중산층 몰락으로 중소기업 도산과 중소기업 도산으로 모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있죠. 모든 경제권을 대기업한테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자금으로 충족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 즉 돈이 없고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으로 충분하게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영업자가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이 없다는 뜻이고, 비정규직은 회사로부터 노동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노임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통화신용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이 노임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또 자영업자가 대기업의 모든 상권을 빼앗겨서 그 상권을 회복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자본금의 고갈. 돈이 자영업자한테 자본금이 없죠. 그래서 재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시 중소기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시중에 돈이 부족한 현상, 을 해결점을 찾아서 시중에 돈이 넉넉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돌 수 있도록, 통화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돈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라. 또 물가 안정을 시켜서 필요한 생필품을 마음껏 구매할 수 있고, 집을 마음껏 짓고 집을 마음껏 필요한 대로 사고, 또 전세를 부담 없이 마음껏 구입을 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뜻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단체장을 뽑는데, 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꼭두각시요, 한국은행의 심부름꾼이요, 한국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여기서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정부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 위에 있는 사람이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이 정부의 지시받고 대통령의 지시받는 기관이라 그러면 정부의 명령받으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야.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정부 기관이라 그러면 대통령의 명령받고 정부 부처의 명령받으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한국은행이 정부의 명령받고 정부의 지시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은 정부보다도 꼭대기에 있는 최고 숨은 권력자로서 정부와 협의하는 신용으로 나라에 채무를 부담시켜서, 그것도 당좌 수표, 대출로 채무를 부담시켜서 기간을 최단기간 3개월, 5개월, 6개월 최단기간으로 나라에 부담시켜서 정부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라고 협박 공갈해서 세금으로 갈취하게끔,
세금을 하늘같이 폭등시켜서 갈취하게끔 그 하는 상환 방법을 압력으로 한국은행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압력하는 방법을 여기에 협의라고 아주 살짝 둔갑시켜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감추기 위한 증거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협의라는 표현을 해서 조항을 만들었죠. 국민 모두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항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통화신용정책을 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고 실시해야 하느냐. 이건 조작된 법률이라는 것이죠.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한국은행이 국민을 강탈하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들이 한국은행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만든 조작된 법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죠. 사망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강탈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악한 법, 탄압하는 최고의 속임수, 거짓된 악행만을, 탄압의 악행만을 거짓된 속임수로 발표하고 숨어서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하는 물가 폭등, 물가 안정 목표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것은 물가 폭등하는 것만 찾아서 실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죠. 문맥은 물가 안정 목표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한국은행은 물가 폭등만을 일으키는 조항만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환경을 조작으로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2017년 4월 지금 현재 물가가 폭등되어서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별별 핑계와 조작된 이유를 들어서 물가를 끊임없이 계속 올리고 있죠. 대기업을 심부름꾼으로 은행을 꼭두각시로 앞장세워서 은행과 대기업이 장단 맞춰서 춤추면서 물가를 끊임없이 올리면서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하는 악행만을 골라서 하는 악의 대리자,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구조, 등기 1항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법인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 법인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법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개인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라 기관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어쨌든 뭐 가짜든 뭐든 간에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투표로 뽑은 국민이 나라 기관은 어쨌든 주인이라고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등기는 법인은 등기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 법인은 개인이 주인이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개인이 주인이죠. 개인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궁리를 다하죠.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온갖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방법을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별별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렇듯이 한국은행도 여기 등기해야만 존재가치가 증명되어지는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은행의 실질적인 배후 조종자는 일개 개인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은행은 주인이 유대인 그룹 개인이죠. 유대인 그룹 개인 누굽니까?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등은
주인이 개인이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역시 개인이 주인이죠. 대표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일회재단, 전두환이 재단법인 만들었다 그러죠. 박근혜는 유경재단 만들었습니다. 유경수를 뭐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유경재단이라는 이름인데, 그 실질적으로 배후 주인은 박근혜죠. 박지만이고, 또 일회재단은 뭡니까? 전두환이죠. 노무현이도 또 뭐 봉화마을에 무슨 재단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명박이도 또 무슨 재단 만들었다 그러죠. 실질적인 주인은 이명박이죠. 그렇지. 이 한국은행도 특수법인이라 그러면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계열이야. 복지법인도 역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계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민법을 근간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역시 민법에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계열로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특수법인인데, 그 특수법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찾아 올라가면 개인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거짓된 속임수로 등급수를 부리고 있는데, 한국은행법을 보니까 어디에도 정부기관에 속한다는 자랑은 하지 못하고 있죠. 자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국은행은 독단적인 절대 권력자 된 특수법인으로서, 개인이 주인된 특수법인으로서 숨은 권력자의 권한으로 대통령을 배후 조종하는 조종자다. 숨은 실권자다. 배후 조종자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2항,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보십시오.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일개 법인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일개 법인이 대통령을 배후 조종하고 국회의원을 배후 조종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파괴의 길로 이끌어가느냐. 그리고 4년 5년마다 선거철에 들어서서 온갖 공약을 하는데, 이 엉터리 법령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출마자는 하나도 없죠. 2017년 4월 지금 대통령 후보자로서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이, 심상정이, 홍준표, 유승민이, 남경철이, 이런 애들이 들어서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만, 이 악행을 바로잡겠다, 한국은행의 악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공약은 절대 하지 못하죠. 한국은행법은 완벽하다, 은행법은 완벽하다라고 해서 절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국채법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의 꼭두각시로 그들이 탄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히 한국은행은 건드릴 수 없는, 자기들이 영역 밖의 초월된 권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행법을 보면 이렇게 사악한 부분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지는데,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자들이 이거 폐지하겠다고 증거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3항,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한국은행의 실권자, 살림살이는 어느 조직에서 하는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을 살림살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에서 악행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한국은행의 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설치.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한국은행을 실질적으로 살림살이하는 정책 의결기구는 한국통화위원회에서 집행한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죠. 13조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7명의
금융위원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가 한국은행 총재, 두 번째 한국은행 부총재,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네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다섯 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우리 경제부처의 최고 실세들이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이들이 다 나라 살림을 지금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법인 한국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밤낮 경제신문과 저녁 뉴스, 경제면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은행연합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은행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금융위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으로서 은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나라 경제를 이렇게 파멸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존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직함으로 나라 경제를 이렇게 파멸시키고 완전히 파괴시키는 최고의 사악한 무리 중에 최고의 사악한 무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이것은 주식회사 제가 유튜브에 40-50개 되는 동영상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를 검색해서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제목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40-50개 되는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40-50개 이상 올린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또 검색 제목을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 배고를 검색하셔도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한 40-50개가 검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구글에서도 뜨고 유튜브에서도 뜹니다. 또 세 번째 제목,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올렸는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이 이렇게 뜨고요. 또 제목을 보면은 12번, 12번째라는 얘기죠. 13번째, 11번째. 자료들이 11번째 자료, 12번째 자료, 13번째 자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은 세월호 304명 공작 격침 학살 한 집단살인마 박근혜 목배고 인양 공모 작당 세력 국민의 원수된 삼권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배누 국민이
통치 경영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주봉이 올렸다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전화번호 010-7744-7439. 전화번호 010-7744-7439. 그리고 메일 주소도 함께 표시해 넣었죠. 예,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 한 40-50개가 쭉 이렇게 뜹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거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뜨죠. 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뜹니다. 이렇게. 네. 이건 몇 개만 지금 견본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네. 몇 개만 견본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 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검색창에 검색을 할 때 이 전체 제목을 다 입력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분리를 해놨죠. 예,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을 검색하셔도 자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